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침묵의 선택입니다. 결혼식 당일 버진로드를 걷기 직전 신부에게 다가온 줄의 판사의 한마디. 이 결혼 멈추십시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미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교회 예식장, 신부 대기실에는 은은한 장미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강소은은 단정한 민소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레이스로 장식된 드레스는 소박하지만 우아했고 소은의 맑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우리 소은이 정말 예쁘다. 어머니 윤명자가 딸의 베일을 손으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기쁨과 함께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죠.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소은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는 늘 아이들에게 정직하고 바른 삶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늘 뭔가 빈자리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오늘을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소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명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에 든 립스틱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죠. 아빠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 혼자서 자신을 키워온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죠. 꽃집을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어머니의 거친 손, 그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따뜻함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진수 참 괜찮은 남자지? 배려심도 깊고 예의도 바르고. 소은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다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님, 10분 후 입장입니다. 웨딩 플래너의 목소리였죠. 소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진수는 중견 건설사 부장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소은을 아끼고 존중해 주었죠. 윤명자는 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은아,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전부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떨림이었어요. 소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혼자서 힘들게 나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살면서 효도 많이 할게. 이렇게 평범한 행복을 가져도 되는 걸까? 소은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오랫동안 둘만의 세상에서 살아온 모녀였기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죠. 신부님, 3분 후 입장입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소은은 부케를 손에 꼭 쥐고 대기실 문 앞에 섰습니다. 하얀 장미와 은방울꽃으로 만든 부케는 소은의 떨리는 손 때문에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윤명자는 딸의 베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격려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소은아. 천천히 걸어가면 돼. 윤명자의 목소리에는 어머니 특유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식장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하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은은 버질로드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죠. 오늘 이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진한 감색 정장에 품이 있는 넥타이를 맨 그는 오늘 주례를 맡은 오재학 주례사였죠. 평소라면 주례가 신부에게 직접 다가오는 일은 없었지만 오재학은 뭔가 다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오재학이 주위를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객들과 웨딩 플래너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틈을 타서 그는 소은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죠. 소은은 고개를 들어 오재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에는 오랜 세월 무언가를 참아온 듯한 무거움이 서려 있었죠. 이 결혼. 오재학이 말을 시작했지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 결혼 멈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은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케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재학은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죠. 당신 아버지의 죽음. 사건 번호 985-328을 기억하세요. 그 순간 소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부케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아버지의 죽음이라니, 그것도 사건 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다니. 985-328. 소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죠. 오재학은 마지막으로 소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건 번호 985-328 기억하세요 반드시. 음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행진곡의 첫 음표가 예식장 안으로 퍼져나갔고 하객들은 모두 문 쪽을 바라보며 신부의 입장을 기다렸죠. 하지만 소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985-328. 소은이 작은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았죠. 부케를 든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베일이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지만 정작 신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단에 서 있던 정진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문 쪽을 바라봤고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소은아, 왜 그래? 윤명자가 딸의 어깨를 살짝 건드리며 물었습니다. 소은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소은은 어머니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죽은 말이야.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목구멍이 마르고 숨이 막히는 듯 했죠. 갑자기 아빠 얘기를 왜? 윤명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던 것이죠. 985-328 사건. 그거 우리 아빠 사건인 거야? 소은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윤명자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죠. 윤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딸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으려 했던 그 진실이 갑자기 드러난 것이었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대답해줘. 소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 아빠와 관련이 있는 거야? 예식장 안에서는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신부가 왜 안 들어오지? 무슨 일이야?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윤명자는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올 것 같았죠. 소은아, 미안해. 그 순간 소은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재학 판사가 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어머니가 왜 항상 복잡한 표정을 지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결혼이 왜 멈춰야 하는지를. 소은은 부케를 꼭 쥔 채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버질로드로 향하는 대신 예식장 뒷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음악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소은에게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은아, 어디 가는 거야? 윤명자가 황급히 따라오며 물었습니다. 소은은 뒷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죠. 엄마, 진실을 알아야겠어. 아빠에 대한,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을. 소은은 뒷문을 열고 예식장 밖으로 나섰습니다. 윤명자가 황급히 뒤따라 나오며 딸의 팔을 잡았죠. 예식장 밖 복도는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결혼 행진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은아, 일단 진정하자. 윤명자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걱정이 앞섰죠. 엄마, 25년 동안 숨겨온 거야?
소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케를 든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 정말 모르고 살았던 거야? 윤명자는 벽에 등을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너무 어렸어. 그리고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었고, 뭐, 달라질 것도 없다고? 소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결혼하려는 사람이 아빠 죽음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로 그때 예식장 뒷문이 열리며 정진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소은에게 다가왔죠. 소은아, 무슨 일이야? 왜 입장을 안 하는 거야? 소은은 정진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니네 아버지 이름이 뭐야? 갑자기 우리 아버지 이름은 왜? 정진수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냥 대답해줘. 네 아버지 성함이 뭐야? 소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자, 구자이신데 왜? 정진수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윤명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은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엄마 맞지? 정성구 씨가 바로 그 사람이야? 윤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분이 당시 건설 현장 소장이었어. 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그 현장에. 정진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뭘 어쨌다는 거야? 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소은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자신도 믿기 어려웠죠.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니. 정진수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성실한 분이셨어. 그런 일로 남을 죽게 만들 분이 아니야. 하지만 그 재판의 판사가 지금 저기 줄에석에 앉아 있어. 소은이 예식장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재학 판사가 직접 나에게 말했어. 사건 번호 985-328을 기억하라고. 예식장 안에서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신부가 사라진 지 이미 10분이 넘었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소은은 정진수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수야. 하지만 난 이 결혼을 계속할 수가 없어.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예식장 안으로 다시 들어간 소은의 모습을 본 하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결혼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진지한 표정이 가득했죠. 결혼 행진곡은 이미 멈춘 상태였고 예식장 안은 어색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소은은 천천히 주례석을 향해 걸어갔고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오재학 주례사는 주례석에서 소은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니 가슴이 무거웠죠. 판사님, 소은이 주례석 앞에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말씀해 주세요. 사건 번호 985-328에 대해서.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재판 얘기가 왜 나와? 이런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오재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의 표정이었죠. 마이크를 향해 다가서면서 예식장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재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진수가 급히 재단에서 내려와 소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은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식 중에 갑자기 지난 얘기를 왜? 하지만 소은은 정진수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오재학 판사만을 응시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진실을 듣기 위해서 말입니다. 윤명자는 하객석 뒤쪽에서 두 손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죠. 오재학은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5년 전
저는 한 건설 현장 사고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사건 번호 98로 328번이었죠. 예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들릴 정도였죠.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오제학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가 오제학이 소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신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순간 예식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 했고 누군가는 작은 비명을 지르기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충격에 빠진 채 오제학 판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제학은 마이크를 놓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뒷돈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건설회사 측에서 제게 거액을 건넸고 저는 양심을 팔았습니다. 소은은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도 잔혹했습니다. 안전장비 미비와 현장 관리 소홀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제학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바람에 진정한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유족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진수는 창백한 얼굴로 오제학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정진수의 어머니가 앞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표정에는 놀라움보다는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사람의 체념이 어려 있었죠. 어머니. 정진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일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정진수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진수야,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엄마는 알고 있었어. 하객들 사이에서 더욱 큰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정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진수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은이가 애가 싹싹하니 착하고 사람이 좋더라. 또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니 엄마는 네가 행복할 것 같았고 또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그래서 과거는 묻어두려고 했단다. 윤명자는 하객석에서 정진수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5년 동안 자신도 딸에게 진실을 숨겨왔던 것처럼 상대방 어머니도 똑같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 양심은 25년 동안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오제학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그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의 아들과 결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 중 일부는 이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남은 사람들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이런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진수의 어머니가 앞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정진수의 팔을 잡았죠. 진수야. 소은은 여전히 주례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제학이 고백을 마치자 예식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이제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평생을 함께하려던 사람이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소은은 마이크 앞에 선 채로 예식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소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여러분, 소은이 마이크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고 오히려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저는 이 결혼을 멈추겠습니다. 예식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앞서와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 흘렀죠. 마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5년 전 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고,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감당하기 힘든 너무 큰 충격입니다. 정진수가 소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소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수야, 네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너무 큰 진실이 가로놓여 있어. 정진수의 얼굴에는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소은아, 그래도 우리가 사랑한 건 진짜였잖아. 그건 거짓이 아니었잖아. 맞아.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지. 하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이 모든 걸 넘어설 수 없어. 적어도 지금은. 소은은 주례석의 오제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말에 하객들은 더욱 놀랐죠. 자신의 결혼식을 망친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다니. 2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록 이런 방식이었지만 저는 마침내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제학은 주례석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소은은 다시 하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먼 걸음까지 해주셨는데 이런 일로 당황스럽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려던 마음을 받지 못하게 되어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준비된 식사만큼은 꼭 드시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몇몇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소은의 배려에 감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녀의 마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소은은 부케를 제단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장미와 은방울꽃으로 만든 부케는 제단 위에서 고요히 빛나고 있었죠. 소은은 하객석 뒤쪽에 서 있는 어머니 윤명자에게 걸어갔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고 함께 예식장 뒷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저녁 윤명자의 꽃집 안에는 작은 티테이블이 있는데 소은과 윤명자는 매일 이 시간이면 티테이블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엄마, 오늘은 국화를 많이 팔았네? 소은이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이후 교사직을 잠시 휴직하고 어머니의 꽃집 일을 도우고 있었어요. 그래, 요즘 국화가 인기야. 윤명자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윤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네가 울면서 도망쳐도 좋다고 생각했어. 소은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윤명자는 계속 말을 이었죠. 하지만 네가 울지 않고 당당하게 나간 게 엄마는 더 대견했단다. 정말로. 소은은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25년간 쌓인 모든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오후 소은은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소은은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나 자신까지 미워하게 될까 봐서요. 소은은 국화를 묘비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죠.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은이 돌아보니 오제학 판사가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소은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섰다가
용기를 내어 더 가까이 걸어왔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오제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오제학은 묘비 앞에서 허리를 깊게 숙였죠. 그의 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오제학이 소은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살아생전 단 한 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25년간 쌓인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기적인 부탁이겠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오제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덧붙였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라져서. 소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놀랐습니다. 사라져서 고맙다는 말, 그것은 그 누구도 자신에게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죠.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선 깊은 인간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은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의 표시였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살아가겠습니다.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하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위로가 흘러갔죠. 오제학은 다시 한번 깊게 인사를 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은은 혼자 남아 아버지의 묘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소은은 다시 꽃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며 옆에 앉았죠.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사랑은 때론 진실보다 앞서기도 진실보다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마주한 진실 앞에서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오늘 침묵의 선택 어떠셨나요?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법입니다. 소은이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드릴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